혹시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진들 이면의 깊은 고단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웃으며 정말 좋았지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되뇌었던 경험, 아마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한 번쯤은 마주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그저 설레기만 했던 공항 가는 길이 이제는 출발부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상 최고의 유럽을 선물하겠다 다짐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15일간의 꿈 같은 여행이 끝났을 때 손에 남은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깊은 피로감과 서먹해진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소중했던 부부의 여행을 망가뜨린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여행이 힘들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낯선 곳에서 힘겨워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불필요한 고생 없이 진정한 평온과 만족감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잠시 감사드립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는 따뜻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성실하게 봉직하다 정년 퇴직한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이 된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을 버킷리스트 가장 첫 줄에 새겨두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세상 풍파를 함께 견뎌내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본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늘 가슴 한편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쪼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꼬박 6개월 동안 여행 서적을 탐독하며 15일간의 서유럽 4개국 여행 계획을 손수 세웠습니다. 항공권부터 호텔, 각 도시를 잇는 기차표까지 그의 손으로 예매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선물을 고르던 그 설렘과 정성을 다시 꺼내든 듯했습니다. 출국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가는구나. 당신 젊을 때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풍경만 보여줄게. 그 말에는 수십 년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벅찬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오랜만에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현실은 박영수 씨가 꼼꼼하게 짜놓은 계획표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파리의 첫날 아침, 시차와 비행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은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쳤고 박영수 씨 자신도 젊을 때와는 달리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쑤셔왔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역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내의 무거운 캐리어를 함께 들며 그는 속으로 거친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기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조금만 더 힘내. 지금 쉬면 있다 박물관 예약 시간에 늦어. 여기까지 비싼 돈 주고 와서 하나라도 더 봐야지.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큰돈과 시간을 들여온 여행이기에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에펠탑의 아름다운 야경 앞에서도 감탄사 대신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여행 3일차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잠시 아내를 놓쳤을 때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땅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여행의 낭만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길을 못 찾아?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잖아. 그럼 당신이 한번 찾아보든가. 나는 이제 힘들어서 한 발짝도 더 못 걷겠소. 여행은 더 이상 즐거운 탐험이 아닌 고된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낯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고 밤에는 혹시나 도둑이 들까 봐 돈이 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선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꿔온 것은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아내와 함께 웃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지치고 예민한 채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그는 웅장한 유적 대신 그저 벤치에 앉아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하던 여행의 끝은 감동과 환희가 아닌 깊은 피로감과 설명하기 힘든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후 박영수 씨는 다시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는 게 제일이야.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건 이제 사양일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60대 이후의 해외여행이 때로는 이처럼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속도를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거뜬했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그 다리의 피로마저 즐거운 훈장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은 여전히 에펠탑 꼭대기에 오르고 싶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지만 무릎과 허리는 1시간만 걸어도 비명을 지릅니다.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과 기차역을 오가야 하고 낯선 길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헤매기도 합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하면 여행 내내 몽롱한 상태로 다녀야 하고 며칠만 지나면 김치찌개의 뜨끈한 국물이 간절해지며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은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한계는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간 배우자나 친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나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생각은 여행의 즐거움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오로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야 한다는 생존 과제만 남게 됩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고생은 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낙차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꿈꿔온 해외여행은 사실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으로 포장된 이미지의 총합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엽서 속 그림 같은 풍경,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낭만적인 만남, 광고에서처럼 여유롭게 와인을 즐기는 모습. 우리는 이런 환상을 품고 여행지로 떠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파리의 거리는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베네치아의 운하에서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진 한 장 편히 찍기 어렵고 친절할 것이라 생각했던 현지인들은 무뚝뚝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비싼 돈을 내고 찾아간 맛집의 음식은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이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내가 이 광경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고 여기에 왔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순간 여행의 모든 의미는 퇴색됩니다. 특히 평생에 한 번뿐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떠난 여행일수록 그 실망감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은 다소 실망스러워도 다음에 또 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라는 아쉬움이 더해져 작은 흠결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여행은 감동적인 추억이 아닌 아쉬움 가득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즐거운 휴식이 아닌 힘겨운 과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영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강박, 이른바 본전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표를 짜고 이동 동선까지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런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여행을 망치는 족쇄가 된다는 점입니다. 계획에 집착하는 순간 여행의 본질인 자유와 여유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잠시 멈춰설 수도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을 산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로지 다음 목적지에 늦지 않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시계를 확인하는 데 급급해집니다. 이는 관광과 여행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관광이 정해진 명소를 둘러보고 확인 도장을 찍는 숙제와 같다면 여행은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낯선 곳에서의 우연한 발견의 기쁨을 느끼는 탐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여행자가 아닌 과업 수행자가 되어버립니다. 박물관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대신 목록에 있는 작품을 찾아다니기 바쁘고 아름다운 해변에서는 파도 소리를 듣는 대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교통편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이 과업이 될 때 여행은 더 이상 휴식이나 재충전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노동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낯선 곳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과 무력감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에서 낯설음은 설렘과 모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고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마주친 풍경에 더 큰 감동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낯설음은 종종 불안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입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주문하는 것부터 기차역에서 표를 샀거나 길을 묻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거대한 도전이 됩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기술의 발전 역시 새로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은 나라에서 기차표 예매, 박물관 입장, 심지어 식당 주문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복잡한 예매 시스템과 QR코드는 그저 외계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해결하는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사기 사건을 보도합니다.
특히 비교적 동작이 둔하고 순박해 보이는 노년층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생각에 여행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왜 사서 이 고생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낯선 곳이 주는 해방감보다 불안감이 더 커지는 순간 여행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됩니다. 5번째, 돌아온 뒤에 찾아오는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 때문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행의 피로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에는 시차와 여독이 풀리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행 가방을 푸는 것조차 힘에 부치고 며칠 동안은 그저 누워만 있게 됩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 허무함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고 몇 달을 설레며 준비했던 그 거대한 이벤트가 끝나버렸다는 상실감. 여행 경비가 찍힌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이 돈이면 차라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더 줄 걸, 몇 달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현실적인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허탈함이 더 크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숨어있던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해외여행 고생, 피로, 실망이라는 공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낳아 다음 여행을 계획하려는 작은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결국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 내 나라가 최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해외여행을 망설이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몸이 힘들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 후반부의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시기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특히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확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 즉 경험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서서히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경험의 양에서 경험의 질로 옮겨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새로운 관계나 경험보다는 정서적으로 깊은 만족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와 익숙한 활동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60대 이후 해외여행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은 포기나 쇠퇴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10개의 새로운 도시를 피곤하게 둘러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오랜 친구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낯선 나라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음식보다 내 손으로 직접 텃밭에서 가꾼 상추의 쌈을 싸먹는 한 끼 식사가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즉,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 이런 곳까지 다녀온 사람이야라는 경험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과시적 소비나 경험 축적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화려한 여행사진 몇 장보다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더 소중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수연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70을 간 넘긴 이수연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줄곧 혼자 지내왔습니다. 적적함을 달래려 동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것이 그녀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빡빡한 일정, 원치 않는 쇼핑센터 방문, 버스에서 보내는 긴 시간.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보다 그저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다시는 해외여행 따위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사는 딸이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끌려다니는 여행 말고 딱 한 도시에서 한 달 살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태국 치앙마이 같은 곳은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대. 내가 비행기표랑 숙소는 다 알아봐 줄게.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이수연 씨는 마지못해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정해진 계획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사고 현지인들이 가는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책을 읽거나 그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사원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원이나 관광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도시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함께 호흡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광이 아닌 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외여행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하느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젊은이들처럼 명소를 정복하듯 여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여행은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보는 것,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60대 이후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체력의 한계, 기대와 현실의 차이,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돌아와서 느끼는 허무함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삶의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행복이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젊은 날의 여행이 세상을 향한 탐험이었다면 노년의 여정은 내면을 향한 깊이 있는 탐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수연 씨처럼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여행법을 찾아 떠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그 답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장거리 비행일 수도 있고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는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정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나 자신과 가까워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라는 여정이 세상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온기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